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그 중력에 대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은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을 다루겠습니다. 자,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을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중력을 한번 다시 공부를 합시다. 자,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여기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질량은 요건 MA고 MB입니다. 원점을 하나 잡읍시다. 이렇게 X축이고 Y축이고 Z축입니다. 자, 이 축을 잡으면은 이제 각 그 물체마다 이제 위치 벡터라는 게 주어지죠. 자, 요 위치 벡터를 갖다가 RA라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위치 벡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RB가 되겠죠. RA는 원점에서 A까지의 위치 벡터고요. RB는 원점에서 B까지의 이제 위치 벡터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만은 요때 이제 자, B에 의하여 A가 받는 힘은 일단 이제 이 중력 상수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의 곱이죠. 요 이제 질량은 중력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관성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 사이에 요 선을 하나 이렇게 끄면은 요 거리 요걸 RAB라 그랬죠. 이런 시간에. 그거 이제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크기에 해당되고요. 방향은 어떻게 되는 어떻게 되느냐? 자, B에 의하여 A가 받는 힘은 B 쪽을 향하죠. 그래서 A에서 B를 향하는 요래 가지고 위에 해트를 썼죠. 이제 A에서 B를 향하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사실은 이 좌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좌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RAB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말이죠. RB에서 RA로 씁시다. RA에서 RB를 빼면은 요 벡터를 뺀 거죠. 자, RA 벡터 마이너스 RB 벡터 하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이제 요 B에서 A를 향하는 벡터가 되죠. 여기 바로 B에서 A를 향하는 벡터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은 바로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 빨간색 벡터. 요 벡터가 바로 RA-RB라는 벡터입니다. 요 이제 벡터 연산에서 이제 배운 내용입니다. 이건 기초 물리 시간에 소개했는데 요 벡터 연산 정도는 어느 정도 안다고 보고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뭐 모르면은 이번 기회에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요 빨간 벡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빨간 벡터가 되고 요것의 절대값이 바로 RAB죠. 절대값. 양변에다가 이렇게 이 절대값 기호를 이렇게 쓰면은 요 주어진 요거는 벡터인데 요 벡터의 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바로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AB 제곱 자리에는 요 절대치한 요거 제곱 쓰면 되겠죠. 이제 요 식을 이제는 RA, RB 벡터로 표현하려는 거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향하는 요 벡터의 단위 벡터는요, 바로 RA 빼기 RB를 거꾸로 합니다. 이제 RB 빼기 RA 하면은 요 벡터는 RA 빼기 RB를 마이너스 한 거죠. 그러니까 빨갛게 칠한 요 벡터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게 바로 A에서 B를 향하는 벡터죠. 근데 요 벡터 요거 요 괄로 친 요 벡터 이건 벡터인데 이거는 단위 벡터가 아니죠. 이거는 크기도 있고 단위도 있습니다. 요 이제 R이라는 위치 벡터니까 R 위치 벡터의 단위는 미터 또는 뭐 센티미터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것의 크기로 나눠주는 거예요. RB 빼기 RA 요것의 크기로 나눠주면은 요 네모친 벡터는 방향은 RB 빼기 RA 방향, RB 빼기 RA 방향이 바로 A에서 B를 향하는 방향이죠. 그리고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됩니다. 요 이제 관계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누면은 그 벡터의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가 됩니다. 이거 그 지금 이제 결국 RB 빼기 RA라는 벡터의 크기를 분모로 나눠줬죠.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되고 방향은 RB 빼기 RA 즉 ASB를 향하는 벡터가 된다. 참고로 요 절대치 한 거는 RA 빼기 RB의 절대값이나 RB 빼기 RA나 똑같죠. 왜냐면 크기니까 방향하고 상관없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리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요 지난번에 소개한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지난번에 그냥 단순하게 AB 위치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RAB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고 요 단위 벡터 자리에다가 요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F에 B에 의하여 A가 받는 힘은 라지 G를 써주고요. MA, MB는 당연히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AB의 제곱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니까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를 곱하는 거죠. 요거 제곱해가지고 요거 곱해주는 거죠. 그래주면 어떻게 됩니까? RAB가 여기 RA 빼기 RB의 절대값이 제곱인데 요 단위 벡터에 또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RA-RB에 이렇게 벡터를 표현해가 절대 세주고 제곱에다가 하나 더 곱하니까 삼성이 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RB-R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AB 차례대로 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를 하나 빼줘도 됩니다. MB에 over RA-RB에 절대치에 삼성의 RA-RB 이래서도 뭐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B에 의하여 A가 받는 힘이고 A에 의하여 B가 받는 힘은 요 마이너스만 떼주면 되겠죠. 뭐 참고로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저 뉴턴의 운동의 법칙의 제3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는 배경으로 보고 A는 이제 주인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물체가 여기 있단 말이죠. M이라는 물체가 있다. M이라기보다 뭐 그냥 MB라 씁시다. 그러면 이제 주인공 M이 등장했어요. 주인공이니까 그냥 M만 쓰겠습니다. 그럼 MB에 의하여 M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중력이죠.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은 F에 이제 M이 주인공이니까 요 B는 배경이고요. M만 쓰겠습니다. M이 받는 힘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G에 두 개의 질량이 곱이니까 M 곱하기 MB. MB는 이제 100g에 해당되는 이 물체의 질량이고 M은 주인공 질량이죠. 그 다음에 M의 위치를 그냥 R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의 위치는 RB가 되죠. RB의 삼성의 R 빼기 RB가 되는 거예요. 이 RB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요 이제 이 주인공이 아닌 배경의 질량, B의 질량이고, B의 위치고요. R은 이제 주인공의 위치죠. 여기 이제 원점 어디인가 있겠죠? 여기 원점에다 칩시다. 그럼 여기 이제 R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요 벡터는 RB가 되고요. 그럼 요거는 주어진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 보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요 식이 말이죠. R이라는 벡터에 M을 놨을 때 요 M이 받는 중력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요런 이제 식을 요 보면은 분모에 삼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자의 어떤 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은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력이 되는 거죠. 그 R 빼기 RB 하면은 B에서 R을 향하는 벡터가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이제 요 벡터가 되죠. 요 방향이 말이죠. B에서 R을 향하는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이죠. 요 방향. 근데 마이너스 앞에 있으니까 그 고려대가 M이 MB 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요 이제 식을 앞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RB는 그냥 백그라운드로 보세요. 이제 이 공간에
MB라는 물체가 이제 백그라운드로 놓여 있다. 위치는 RB고요. 원점 어디인가 있겠죠. 원점을 여기 하나 찍을까요? RB라는 위치에 NB가 있을 때 이때 이제 스몰 m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스몰 m을 어디에 놓느냐? 그 놓는 위치는 그 스몰 m이 놓이는 좌표에 이제 의존하겠죠. 그 좌표가 바로 R이에요. R 이꼬르 이거는 X, Y, Z 세 개의 좌표를 가지는 R 벡터 요거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스몰 m이라는 주인공 물체가 받는 힘이 결정된다. 그래서 요 fm을 갖다가 뭐로 보느냐 하면은 이 공간에 주어진 하나의 벡터 함수로 봅니다. 요거를 하나의 벡터 값을 가지는 함수로 이해를 하시라 이거예요. 변수는 뭐가 됩니까? 변수는 x, y, z 좌표죠 바로. 그 좌표마다 다시 말하면 각 점마다 어떤 f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물론 mb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mb는 주어진다고 보세요. 요거는 일종의 주어지는 값으로 보고요. 그러고 보면 mb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주어진. 물론 이제 RB가 막 변하면 이제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식을 이해할 때 그래서 주인공 m이 어떤 위치 R이라는 위치에 놓일 때 그 놓이는 위치가 어딘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뚝 찍는 순간에 이제 R 값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MB는 주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백그라운드에 질량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요 식은 잘 이해했죠. R은 뭐 이렇게 주어진다는 기본값이고요. 요 식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놔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볼까요? 자, 이제 문제는 요 B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C라는 물체도 있는 거예요. 뭐 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두 개의 경우를 봅시다. 그때 이제 주인공 M이 어디인가 놓이게 되는데 어딘가 놨을 때 그때 스몰 m 어딘가 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좌표계도 있다고 보고요. 요거 이제 R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제 두 개입니다. MB하고 MC. MB는 이제 RB로 주어지고요. MC는 RC라는 벡터로 주어지겠죠. 위치가. 그래서 MB, MC, RB, RC가 주어졌을 때 M을 어떤 위치에 놨을 때 그 위치에서 M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M이 받는 힘, 주인공이 M입니다. 그래서 B로부터 받는 힘과 C로부터 받는 힘을 합쳐주면 되죠. 요거는 F의 B로부터 받는 힘 더하기 F의 C로부터 받는 힘을 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단순하죠. B로부터 받는 힘은 마이너스 G에 M 곱하기 MB over R 마이너스 RB였죠. 그죠? 요것의 삼성에다가 R 마이너스 RB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C로부터 받는 힘은 요 빼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C 써주고 이건 R 빼기 RC가 되겠죠. 요것의 삼성에다가 R 마이너스 RC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요 물체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 쭉 대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머리에 두고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자, 이제 좀 더 일반화 시킬까요? 자, 이제 M 여기 있는데 주인공은 여기 있다가 치고요. 이제는 여기 M의 1, M의 2, 이제 AB로 안 쓰고 이제 1, 2 남바로 쓰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라지 N개 있다. 그래서 이제 원점이 어디인가 있겠죠. 축은 안 그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R이 될 것이고요. R은 변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게 R1, R2, R3 이래가 쭉 내려가다가 Rn까지 이거는 주어진 백그라운드로 보세요. R2가 되고요. R3겠죠.
그럼 이때 그러면 m을 갖다가 어떤 r이라는 위치에 놓았을 때 이제 요 r은 xyz를 갖다가 세 성분으로 취하는 벡터인데 xyz는 변수로 보면 되겠죠. 그때 그 변수로 취하는 그 m이 받는 힘을 갖다가 벡터 함수로 이제 고려한다면 함수꼴이 어떻게 되느냐? fm은 xyz 의존하겠죠. 요거는 1에 의한 힘, 2에 의한 힘, 3에 의한 힘, 요거를 라지 n에 의한 힘, 요 n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더하는 심볼을 열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시그마 i로 쓸까요?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m g를 곱해주고요. m 곱하기 mi에 r 마이너스 ri에 3승에다가 r 마이너스 ri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따로 안 쓰고 이제 시그마라는 이제 심볼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식이에요. 실제로 보면 물체가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물체가 달랑 하나만 있으면 식이 아주 간편하고 좋을 텐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더하는 건 물론 이제 뭐 수치가 주어지면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간혹은 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를 빨강색으로 여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백그라운드 상황에 해당되고 주인공 M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에 점 전화가 아니고 점 물체가 아니고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고 이게 연속체면 어떻게 되느냐? 연속체. 그 연속체의 경우 사실은 이 기초 물리학의 전기장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 전하가 연속체로 분포됐을 때 그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거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 여기 등장하는 거죠.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이 그림을 이쪽에 그릴까요? 자, 연속체 경우 자, 이제 M은 어디 등장하니까 여기 M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연속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분포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점점점점 이렇게 포인트 파티클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벌크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연속체로.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말이죠. 이때는 이제 질량 분포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각 부위마다 질량이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주어지느냐 하면 반드시 이제 질량 밀도가 주어져야 됩니다. 질량 밀도, 로라고 보통 씁니다. 질량 밀도. 질량 밀도는 뭡니까? 그 점이 주어진 그 위치에서의 단위 부피당 단위 질량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죠. 이 만약에 질량 분포가 이제 모양은 이렇게 불규칙하더라도 질량의 밀도는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를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질량 밀도가 위치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요때 요 M이 받는 힘 FM을 갖다가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표현에 이 어려움을 안 느끼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방금 쓴 요것의 특수한 경우죠.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연속체가 아니고 질량이 점점점점 이렇게 포인트 파티클로 분포됐을 때의 식이죠. 지금 방금 그린 거는 이게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고 연속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걸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게 쪼갭니다. 이렇게 쭉 쪼개가지고 요 넘버링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조각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개수가 엄청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쪼갤 때 이제 굉장히 잘게 쪼개야죠. 너무 덤성덤성 쪼개면은 식이 건사적으로 나오지 정확한 식이 안 나온단 말이죠.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점을 그야말로 아주 그냥 미수하게 잘게 쪼개가지고 그 넘버링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요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새 질량을 델타 M1이라 그러고 요거 질량을
델타 M 앞에 델타를 하나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질량을 델타 M3로 해가지고 쭉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게 나오겠죠. 제일 마지막에 델타 M의 라지 N이에요. 이 라지 N은 엄청 큰 숫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제로 주어진 이 질량 분포 전체를 갖다가 이 부피를 라지 N 조각 낸 거죠. 라지 N은 엄청 큰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을 뭘로 잡느냐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숫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요 식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꼬르 마이너스 1 앞에 써주고요. 시그마 i가 1에서 라지 N까지 갈 때 R 빼기 RI 3성분의 라지 G에 M 곱하기 델타 MI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R 빼기 RI의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요래 서면은 이 마치 조각이 나 있는 이 입자가 점점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실은 요거는 개념상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요 시그마 대신에 연속체의 합에 해당되는 인테그럴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건 시그마라고 있죠. 요거는 인테그럴 적분이에요. 요거는 그 단순 합이고 요거는 적분이죠. 요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델타 MI를 i번째 위치에서의 질량인데요. 로 곱하기 델타 VI로 해주는 거예요. 이 로는 뭡니까? 질량 밀도고요. 요거는 이 I 조각의 부피입니다. 이 부피 곱하기 밀도 하면은 요 밀도가 질량 밀도이기 때문에 그 부피에 해당하는 그 양의 질량이 나오죠. 그거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해 주면은 자, 따라서 FM, M이 받는 힘은 참고로 이 라지 G하고 스몰 m은 이 서메이션 기호 i하고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빼도 됩니다. 마이너스 라지 M은 빼도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남는 건 이제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를 해주고요. R 빼기 RI 대신에 R 프라임 쓰였습니다. 연속체이기 때문에 i라 그러면 i가 1, 2, 3, 4 이렇게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R 프라임이 이 부피의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RI 대신 R 프라임 써주는 게 좋아요. 요거 삼성 써주고 그 다음에 로에 요 이제 적분으로 쓸 때는 델타 대신에 D를 써줍니다. 이 DV 프라임 이렇게 DV 프라임 뭐냐? V 프라임은 요거는 RI 프라임에 있는 작은 조각의 부피에 해당되는 거네. 이 R 프라임은 조각의 위치에 해당되고요. 그러고 하나 빠졌죠. 요것도 써줘야죠. 요 부분 조금 당겨서 R 빼기 R 프라임도 써줘야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V 프라임 대신에 요래 쓰기도 합니다. D 삼성 R 이거 뭐 벡터로 써도 상관. 이게 사실 벡터가 아니고 부피예요. 근데 R 벡터에서의 삼성해 가지고 그 주위에서의 부피다 그 프라임 하나 찍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R은 딱 고정된 숫자죠. 뭡니까? 이거는 M이라는 주인공 위치 벡터죠. 원점을 하나 찍을까요? 그럼 요게 지금 R이고요. 그 다음 조각 하나를 여기 찍을까요? 조각 여기에 이제 델타 M I 번째라고 보고요. 여기 바로 이제 RI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R 프라임으로 쓴 거죠. 그리고 요 부피가 바로 로 곱하기 델타 VI인데 V 프라임으로 쓴 거죠. I란 인덱스 대신에 이제 프라임으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개념적으로는 요 식하고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GM의 인테그럴 로 D 삼성 R 프라임인 벡터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부피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칼라예요. R 빼기 R 프라임 삼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써도 되고 뒤에서도 여기에 삽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부피를 나타내는
일종의 이제 이 심볼인데 이 앞에 써주는 게 좋긴 좋죠. R 빼기 R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연속체 주위에서의 말하자면은 이제 힘의 공식입니다. 중력의 공식이에요. 이 로는 R 프라임에 의존하겠죠? 제대로 쓸까요? 마이너스 gm의 인테그럴 로는 R 프라임 즉 이 조각의 위치에 의존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로 이 질량 밀도가 균일할 수도 있지만 균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R 빼기 R 프라임의 D3승 R 프라임 오버 R 빼기 R 프라임의 3승이다.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이 계산을 이제 이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경우에 이제 수행하면은 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로가 이 질량 밀도가 균일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식은 적어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R 프라임 적분하는 구간은 바로 이제 로가 0이 아닌 구간이죠. 질량 밀도가 0이 아닌 구간. 다시 말하면 질량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분포 부분. 이렇게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을 이렇게 해놓고 이 적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작은 조각을 내가지고 조각에 질량이 있죠. 조각 질량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체 더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각 하나하나가 주는 힘을 다 합치가 모든 조각에 의한 힘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 이걸 수행한다는 건 쉽지 않는데 이제 차차 이제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표 근처에서의 중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구예요. Earth. 지구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 지구 이제 여기 질량체죠. 총 질량을 라지 M이라고 그럽시다. 총 질량. 그다음에 중심 어디인가 있죠. 그다음 여기 물체를 놓는다 칩시다. 여기 스몰 m 이제 주인공이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r이죠. 그다음 요거는 요 중심까지의 벡터는 그냥 라지 r로 쓰였습니다. 중심까지 벡터. 자, 근데 이제 조각을 여기 자그마한 조각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 자그마한 조각이에요. 요 D 삼성 R 프라임 부피입니다. 여기 로를 꼭 해주면 되겠죠. 여기 조각의 질량이죠. 그래서 요 이제 요 지금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원점이죠. 여기는 여기 이제 M이고 여기 R이고요. M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방금 선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GM에다가 인테그럴 로의 R 마이너스 R 프라임에 R 마이너스 R 프라임에 삼성의 D 삼성 R 프라임 해가지고 요거로 이제 요 빗금친 부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적분하면 이 이제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복잡한데 이제 이때는 로를 갖다가 뭐로 보면 되냐? 로가 다행히도 균일하다고 봅니다. 균일. 물론 이 지구 덩어리가 이 질량이 균일 안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균일 안 하죠. 사실은. 하지만은 근사적으로 그냥 균일하다고 보는 거죠. 균일하다고 보면은 위치에 상관없단 말이죠. 그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균일한 경우에는 총 질량을 총 부피로 나누면 되겠죠. V의 지구 Earth 볼륨입니다. 부피가 뭡니까? 이 이제 지구의 반지름을 RE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반지름을 RE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자를 하나 쓸까요? 지구의 질량이다 하는 뜻에서 VE는 3분의 4파이 RE의 3승이 되죠. 공식 있죠? 9 속이 가득 찬 구의 내부의 부피는
반지름 삼성에다가 3분의 4파이 곱하면 됩니다. 그걸 대입하면은 3분의 4파이니까 4파이분의 3에다가 총 질량을 반지름 삼성으로 나누면 되죠. 요거는 뭐 딱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균이라는 값으로 보는 거예요.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로 2라고 쓸까요? 그래서 로도 밖으로 나갑니다. 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FM 이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GM에 로가 이제 로 2가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 다음 뒤에 남는 거는 R 마이너스 R 프라임 오버 R 마이너스 R 프라임의 3승에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D 3승 R 프라임이다. 이런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요. 이 계산 과정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할 겁니다. 놀랍게도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는 말이죠. 마이너스 G에 M에 로 이 자리에 이거 대입합니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여기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M의 2에다가 R 마이너스 R 삼성의 R 마이너스 R이 된다. 여기에 이제 결과입니다. 과정은 지금 생략했습니다. 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산하면 된다는 걸 일단 아시고 계산은 수학적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뒤로 미루고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말이죠. 가만 보니까 요 식을 가만 들여다보는 순간에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이거는 바로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요 주어진 요 문제를 요거를 여기 다시 그리면은 여기 그리면은 자, 원점이 어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R이라는 위치에 M을 놨죠. 스몰 r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스몰 r이고 그 다음에 지구 위치가 있는데요. 지구의 센터 있죠. 여기에 라지 m이라는 점입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치는 라지 r이죠. 그 점입자가 있을 때 요때 스몰 m이 받는 힘하고 똑같죠. 여기 이제 m이라고 써야 되겠죠. r은 그대로 씁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 구형 대칭을 가지는 질량 분포에 의하여 생기는 이 중력은 이 전체가 중심에 몰려 있는 거하고 똑같아 하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결과를 과정 생략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 뭐 수학적인 거니까 하면 되거든요.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R 프라임은 요거 변수죠. 이 적분 변수라 그러죠. 이 적분 변수가 이 적분하는 과정에 이 R 프라임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걸 적분 밖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적분을 하는 과정에 이제 아주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해보면은 이렇게 답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을 계산할 때는 지구 표면뿐 아니라 지구가 있을 때 이제 지구 근처죠 말은 꼭 뭐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요 그림상에서는 스몰 m이 지구 표면 근처가 아니라도 상관없는 일반적인 식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결과를 이제 지구 표면에다가 이제 지구 표면 근처로 가져가겠습니다. 지구 표면 근처로 가져가면 지구가 이렇게 큼직하게 있고요. 이제 물체 m이 지구 표면 근처에 있는 경우죠. 요 이제 쭉 선을 하나 이렇게 끄면은 요 거리는 r이고요. 총 질량은 m이고요. 그다음 요거 이제 하이트 높이 h라고 봅시다. 자, 이제 지표 근처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h가 re에 비해서 아주 작을 때를 나타낸다.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세요. 이게 물체가 지구 표면에서의 떨어지는 그 높이 이것이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가지고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다는 거죠. 작대 아주 작다는 거 강조하는 거죠. 두 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RE분의 H가 1보다 훨씬 작다는 얘기. 0.0000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정확한 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학적인 과정은 소개 안 했지만은 자 그래서 요 스몰 m이 지구로부터 받는 힘은 사실은 각 요 지구의 그 연속체 덩어리 각 부분으로부터 힘을 다 받는데 그것을 합해 줘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합치가지고 나오는 그 식이 요 총 질량이 요 지구 중심에 몰려 있다고 봐도 상관없다. 그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지구가 연속체가 아니고 뭡니까? 점입자가 되어 버렸죠. 총 질량이 물론 거기다 몰려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요 자그마한 요 이제 크기는 작지만 질량은 엄청 무겁습니다만은 그것에 의한 힘을 이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식을 써볼까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F의 M이 받는 힘은 자 이제 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무거운 지구거든요. 이게 그 M의 위치 요거를 원점으로 잡습니다. 이제 아예. 근데 지금 원점을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요. 지구 중심으로. 자 그럼 이제 R이 뭐가 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G에 스몰 m에 라지 m e 써주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요 라지 R은 이제 제로가 되어버렸죠. 이제 라지 R이 원점이 됐습니다. 라지 R이 뭡니까? 원점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벡터인데 아예 원점이 지구 중심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R에 삼성이 되고 R 벡터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G에 스몰 m에 라지 me에 R 삼성은 뭐냐? 여기 이제 요 원점에서 스몰 m까지 거리기 때문에 RE 더하기 H의 삼성인데 제곱을 써주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제 R 절대 지분의 R 해주면 되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위를 향하는 벡터죠. 요거는 마이너스 G에 M의 ME에 RE 더하기 H의 제곱에 위를 향하는 단위 벡터입니다. 위를 향하는 단위 벡터.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거는 G의 스몰 m의 라지 me에 RE 더하기 H의 제곱에 지구 중심을 향하는 단위 벡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구 중심을 M 입장에서 보면 M 여기 있죠. M에서 보면은 지구 중심은 저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지구 중심을 향하는 단위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모에 등장하는 RE 더하기 H의 제곱, 요 분의 1이죠. 요거는요, RE가 H보다 훨씬 크면은 H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근사적으로 1 RE 제곱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이제 근사식이죠. 여기 지구 표면 근처라는 요 사실 때문에 성립되는 근사식이죠. H 값이 RE보다 형편없이 작으면은 RE 제곱분의 1이나 RE 더하기 H 제곱분의 1이나 RE 제곱분의 1이나 거의 같다는 얘기죠. 실제로 너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뭡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요거는 RE에다가 괄호 열고 1 더하기 RE분의 H의 제곱이죠. 제곱분의 1이죠. 근데 H 오버 RE 요게 1보다 엄청 작단 말이죠. 1보다. 그러니까 1.00001의 제곱은 1이나 다름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식이 나오고 따라서 지표 근처에서의 스몰 m이 받는 힘은 크기는 G에다가 M에다가 ME에 RE의 제곱이고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한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 크기 요게 바로 이제 주인공이 M을 밖으로 빼면은 뒤에 남는 거는 라지 G ME over RE 제곱이라는 이건 상수죠. 요거는 딱 정해지는 거예요. 라지 G 지난번 소개했죠. M은 지구의 질량이죠. RE는 지구의 반지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요.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m 요걸 g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g 값은 라지 g의 me over re 제곱인데 요거 이제 수치 집어넣어가 계산해 보면요. 이게 대략 980 cm per sec 제곱이 됩니다. 요 단위가 있죠. 그래서 m 값만 대입하면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m 값만 대입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m이 100g이었다. 그러면은 m 100g짜리가 지구로 받는 힘은 얼마냐? F에 m이 100g일 때 예를 들어 봅시다. 하면은 100g 곱하기 요 g하고 요 g하고 헷갈리는데 요 g은 단위고 이거 단위를 할 때 항상 갈로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요 g하고 요 단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 980 cm per sec 제곱 곱하고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한다. 해주면은 100 곱하기 980하면 뭐가 됩니까? 9,800이죠. 98,000이죠. 그램 센티미터 per sec 제곱이 다인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요만큼의 힘으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요 지표 근처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식을 오늘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초 이 물리학 공부할 때 배운 내용인데 그래도 다시 이제 확실히 공부해서 안다는 거. 자, 이 mg는 상수죠. m이 이제 질량이니까 물론 이제 물체마다 이 m 값이 다르니까 m 값은 변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위치에 의존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힘은 아까 우리 처음 소개할 때는 위치 함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벡터 함수. 근데 지금은 상수 벡터가 되죠. 상수 값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 관계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